날씨가 좀 춥네. 지금 새벽 6시인데 원래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오늘은 조금 지금 나가지만도 조금 보통 때고 지금 이게 빠른 차는 좀 일찍 나가야지.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출근해야 됩니다. 첫 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여기서 5시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출근하실 때는 어떻게 출근하세요?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저 자가용 타고 갈 때도 있는데 보통 뭐 거의 자가용 타고 갑니다. 길지에 하루에만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지. 실 운전 시간. TVN 교통안전 다큐멘터리 우리 아빠는 드론비 잠 못 드는 운전자의 하루.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집을 나서는 우리 아빠. 아빠는 창원 시외버스를 운전하시는 박오부 기사님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실 때는 우리 남매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6년째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아빠 얼굴을 보기 참 힘들어졌죠. 아빠와 같이 아침을 먹거나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평범한 일상을 저는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미안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한참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항상 이래 늦게 맞추고 하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다 일찍 자고 있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거의 못 보죠. 저 쉴 때, 휴무 때, 그때 이 얘기 좀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아빠가 운행하는 버스는 예전으로 치면 완행 시외버스입니다. 마산에서 김해를 운행합니다. 완행. 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진영을 거쳐가지고 김해로 가는 코스인데 정류소는 대략 한 56개 정도 될 겁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면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6시 반쯤 도착하고 첫 차 운행을 준비하면서 아빠의 하루가 시작되죠. 아침 7시 20분,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빠의 하루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펴주세요. 마산에서 진영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한편으로 좀 걱정되고. 아침부터 이게 사실 저녁까지거든요. 막차까지가 한 분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타서 본 결과로 딱 목적지까지 계속이지 거의 60분이죠. 그 안에 쉬는 건 없어요. 사람이 내리면 승객이 내리면 쉬는 거지. 아빠는 하루 종일 혼자서 이 버스를 운전하십니다. 보통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오전, 오후 2교대로 운행을 하신다던데 아빠는 교대해줄 사람도 없이 이 노선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략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차가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 40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갔다가 그러니까 많이 맥힐 때는 왕복 한 3시간 정도 봐야 되죠. 왕복을 한 4왕복을 하니까 그 대충 계산하면 놀 거 아닙니까?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해서 종점인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1시간 30분 정도. 그 시간 동안 아빠는 좁은 운전석에서
다리 한번 펴지 못하고 운전을 하십니다. 이러다 몸에 이상이라도 생길까 걱정이네요. 창원 더 큰 병영 정형외과 반성배 대표 원장님께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대개 직업 운전자분들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 측만증 등 퇴행성 디스크 등의 허리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고 목이나 어깨, 그리고 허리 등의 근육이 긴장되고요.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병,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스 내부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마산과 김해, 왕복 3시간 거리를 하루에 4번씩 왔다 갔다 하시니 매일 허리가 아프실 수밖에요. 사실 좁은 공간에서의 자세 변화 없이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운전 정말 힘들죠. 이로 인해서 통증이나 다리 불편감 등 다양한 척추 관절 질환의 증상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로 운전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는 운전 시간 외에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운동은커녕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힘든 내색도 없이 일하시는 아빠가 오늘따라 짠하게 느껴집니다. 아저씨, 그 3만 원에도 내려줍니까? 아, 예. 나는 안 가는 줄 알고. 일단 보는 출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직장인분들과 학생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승차 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아빠가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현금으로 요금을 내다 보니 거스름 돈을 계산해서 내주는 일도 만만치가 않죠. 힘들어. 이게 운전이 그냥 뭐 갔다 오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머리도 써야 돼. 계산도 또 해야 돼. 초등학생 요금 다르고 성인 다르고 중학생 다르고 또 어디서 어디 구간 또 다르고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거 자체가 다 스트레스야. 인기 다. 그렇게 56개의 정류장을 거쳐 드디어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오고 이래 사람 딱 이래 오다가 운전 딱 끝나면은 긴장이 확 풀려버린다 이거. 우리는 이따 긴장 탁 하고 오잖아. 그냥 사람이 긴장이 풀려버리면 막 완전 피곤이 팍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사들이 몸매가 전부 올챙이 배가 되는 이유가 그 스트레스가 확 나. 그러면 이제 식욕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기사들이 몸매가 저리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이 일 특성상. 그런데 첫 번째 휴식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원래는 20분 정도 쉴 수 있다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차가 밀릴 때면 휴식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네요. 지금 타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은 대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 시간이 없고 바로 홈에 꽂고 바로 와야 돼. 뭐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10분도 채 쉬지 못하고 다시 출발. 1시간 30분을 달려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돌아오니 벌써 10시 30분입니다. 아빠는 아직 아침 식사도 못 하셨는데 말이죠. 아침은 제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아침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아침이 틀어질 건데 점심은 또 어떻게 안 틀어지겠습니까? 그럼 뭐 한 10시, 11시 먹고 또 점심시간이 1시, 12시, 1시쯤 되는데 그럼 뭐 1시간밖에 차이 나는데 밥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안 들어가지. 이게 하나 틀려버리면은, 식사 하나 틀려버리면은 하루 종일 식사는 틀린다고 봐야지.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아침과 점심을 겸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시는 아빠. 볶음밥 2개요.
아, 주문했어요. 제때 식사를 못 하시니 위나 장에도 종종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하니까 운전 이 생활이 식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못 하니까 한번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몇 시간 그냥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일정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식도염하고 위장병하고 달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식사가 끝나고 하루 중 제일 긴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운행이 시작되는 12시 반까지 쉴 수 있지만 쉴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결국 버스 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차 안에서 대기하시는 아빠. 마음 같아선 한숨 주무시면 좋겠는데 그럴 공간도 시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체는 지금 뭐 사람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 이것도 오대가 뭐 할 겁니까 지금? 차에 이래 앉아있다가 이래 뭐 시간 되면 뭐 여기서 좀 누워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피로가 풀리겠어요 이게?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 버스지부 정광재 사무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버스 운전자들은 이렇게 쉬고 싶어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경남의 주력 버스 회사들이 시외버스 사업장들을 보면 사무 공간에 있어도 기사들 위한 휴게 공간은 전무화 실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산 합성동에 가보면 많은 시외버스 회사들이 있지만 여기에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부 갖춘 것도 간이 시설로서 이 많은 기사들이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후 12시 35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또다시 운행이 시작됩니다. 오후 시간대면 그나마 손님이 적어서 운행이 어렵지 않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졸음을 참는 일입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하다 보니 아빠의 수면 시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출근은 여기 한 6시까지 출근을 하고 해. 그 다음에 퇴근은 10시에서 뭐 11시 사이. 그럼 집에 가면은 또 좀 씻고 뭐 이리저리 하면은 12시. 다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고 또 6시까지 넣어야 되니까. 부족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휴가 때는 노다지 막. 어떤 데는 뭐 하루 종일 그냥 잔 적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데 아빠는 그 절반밖에 못 주무시니 운행 중에 느끼는 피로감이 얼마나 클까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승철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이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런 적정 수면이 신체 대사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인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그 심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 박탈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수면 부족, 이런 때는 각성이라든지 인지 또는 기분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을 악화시키고 또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시험 기간 며칠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때도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서너 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아빠는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이러다 졸음운전이라도 하실까봐 혹시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밤에도 뭐 피곤하긴 한데 낮이 좀 햇빛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피곤하지. 졸음도 약간 따뜻하고 하니까 낮이 제일 뭐 밥 식사도 그때 하고 하니까 식곤증도 올 수 있는 기고 낮이 좀 많이 피곤하지. 낮에는 조금 더 피곤하고 졸리다는 아빠. 손님들이 탄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걱정이네요. 우리 아빠만 낮에 더 졸리신 걸까요? 경기도 내
버스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기사분 304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얼마나 이제 수면 장애가 있고 또 그런 수면 장애가 낮졸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을 가신 분들이 10.2% 정도로 조사됐고요. 또 수면 무호흡증의 고위험군이 27.6%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낮에 졸립다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불면증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요. 수면 호흡 장애가 전날 밤에 잠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날 운전을 하실 때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버스 사고 소식을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기사분도 아빠처럼 힘들게 일하셨겠지 하는 생각이 앞서니까요. 도로교통공단 황준승 교수님께서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고속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졸음운전 경험을 질문한 경우가 있는데요. 한 95% 정도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그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업용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승용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 뭐 나는 거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나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내는 사고가 뭐 있겠습니까? 뭐 실수도 있겠지만 또 거의 보면 사람이 피곤하니까 고속도로 보면 알겠지만 뭐 크게 뒤에 추돌해가 뭐 큰 사고나 거의 보면 가로입니다. 가로래가 졸음운전 거의 이런 거지. 거의 우리가 만일에 사고를 냈다면은 거의 뭐 가로일 확률이 좀 많지. 학교에서도 40분 수업을 하고 나면 10분을 쉴 수 있는데 어째서 아빠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졸음운전의 위험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잠이 쏟아질 경우 있거든요. 그거 뭐 창문 열고 이래 해도 어떨 때는 막 되게 한 번씩 막 갑자기 옆에 뭐 교차로나 이런 데서 갑자기 신호 위반해가 오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저 나오겠군 내가 속도로 늦추고 있는데 내가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깜짝할 사이 뭐 탁 놓을 때는 그거는 뭐 바로 치는 거죠 그냥. 그나마 손님들이 타시면 인사를 나누고 버스 요금을 받으면서 졸음을 이겨낸다는 아빠.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혜영 변호사님, 우리 아빠는 몇 시간 운전하셔야 하나요? 네,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가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운수업은 특례 업종으로 적용이 돼서 주 52시간이 넘도록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연속 휴식 시간 8시간만을 보장하면 되는 정도인데요. 사실상 하루에 16시간의 연속 운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서 버스 사업주들이 이러한 것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람을 적게 쉬고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버스 운전자들의 졸음 대형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고 운수사업법에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날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운행할 때는 최소 8시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다인데 실제로 버스 기사들이 8시간 운행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상한 시간도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니 아무리 특례 업종이라지만 버스기사의 근무 환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걸 왜 감안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버스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도 정작 아빠가 받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개념이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21일을 근무하면 한 달 만근을 치주는 거야. 21일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못 먹고 산다. 그래서 만근 해도 그래서 한 2개, 3개, 4개 더 한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26개, 7개 이래 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나는 그래 해본 적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뭐 보통 한 서너 개씩 하는 것 같더라고. 돈 보고 하는 거지 뭐 먹고 살라고 하니까 피곤해도 뭐 최저씩 먹고 살리기 위해서 뭐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이런 문제가 아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른 버스 기사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하신다는 김종현 기사님. 운행 시간이 길다 보니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영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 출발해서 오후 20시에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10분, 이렇게 10분에서 한 20분까지 이렇게 소요되고요. 통영 도착하면은 아마 00시 정도 되는데 쉬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요. 힘들고 졸음도 오고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요. 간식으로 이제 졸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간식으로 뭐 콩을 갖고 다닌다든지 뭐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대학 휴학 중이라는 김종현 기사님의 딸, 저한테는 언니가 되겠네요. 언니 역시 저처럼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고 숙소 생활하시니까 자주 못 보고 오랫동안 운전하는 게 걱정되기도 해요. 뉴스에서 사고 소식 들으면은 혹시 아빠 차인가 하면서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할 때 아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운전하고 계시면은 항상 전화 끊기 전에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행하세요 하고 쉬고 있으면은 푹 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약간 버릇 같은 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시는 창원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사정이 좀 나을까요? 아빠처럼 하루 종일 혼자서 운전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시내버스는 이교에는 맞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근무가 될 때 토요일 날 오후에서 일요일 오전 근무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말로 이제 곱빼기 근무라 그러는데 이제 잠을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운행을 하다 보면 제일 큰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졸음이 밀려올 때 그때 가장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운행 여건에 따라서 종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으로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부여됐다면은 그 2시간 동안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채 5분을 못 쉬고 나가는 경우 간혹은 정말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운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항시 졸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졸음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시내버스 기사분들도 피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졸음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 조가 넘어갈 때 그때 교대할 때 그 잠을 못 자고 오면은 좀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이라든지 그때 졸음이 좀 몰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으실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N 교통안전 다큐멘터리 우리 아빠는 드론비, 잠 못 드는 운전자의 하루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방송됩니다. 세 번의 왕복 운행이 끝나자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깜깜한 밤에 시작된 마지막 운행 시간. 막차 안의 풍경은 조용했던 첫차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늦은 퇴근을 한 직장인부터
저녁 약속이나 술자리가 끝나고 버스를 탄 사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들까지 버스 안이 어느새 시끌벅적한데요. 이분들이 모두 내리고 나서야 아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승객들은 아빠의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쉬지도 않고 운전하시는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쉬고 싶을 때 잘 쉬는데 버스 아저씨는 저희를 위해 열심히 운전하셔서 좀 피곤하실 것 같고 저희 아빠처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저희를 위해 힘내세요. 파이팅! 오늘은 다행히 별 탈 없이 운행을 하셨지만 평소 운행을 하면서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휴가는 미리 정해놓고 쓰는데 갑자기 아프면 쓰기는 쓸 수가 있지. 근데 쓰기가 힘들어요. 진짜 급하면 방법 다른 사람 끄집어내기는 내는데 그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대타로 놔야 되기 때문에 요번 달에 휴가를 미리 내놨는 거지. 예정으로. 아파도 그때 아파도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만큼 쉬는 날이라도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아빠는 여름 휴가도 명절도 우리랑 같이 제대로 보낸 적이 없네요. 추석이란 명절 개념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명절이라고 차가 감차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시간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이야기지. 이제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좀 같이 못 쉬니까 같이 못 가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한 6년 이래 하고 나니까 이제 당연하다 이제 못 가는구나.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이게. 아빠가 통영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한다는 그 언니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죠? 아빠는 제가 한 4살이나 5살 때쯤에 처음에는 시내버스를 하시다가 제가 한 중학교쯤 올라갔을 때 이제 시외버스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명절을 지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이제 항상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만 할머니 댁에 찾아가고 있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죠. 아빠의 하루를 함께하면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버스 기사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최대 연속 운전 시간이 일본은 4시간, EU는 4시간 30분, 또 영국은 5시간 30분 등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명확한 규정이 있고요. 최소 휴게 시간은 호주 15분, 일본 30분, 또 EU는 45분 등으로 휴게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의 최대 운전 시간, 또 1주당 48시간에서 72시간, 또는 2주당 80시간에서 144시간의 최대 운전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11시간의 최소 의무 휴식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눈에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네요. 왜 이렇게 우리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미 외국은 운행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호주는 약 30만 원에서 90만 원, 미국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일본은 약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귀에 걸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을 해서 그 맥파를 통해서 이제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장치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DTG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운수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지를 노트북 같은 곳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아빠도 좀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을 텐데 오죽하면 운전자와 좀비의 합성어 드롬비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사실 버스 운전기사나 직업 운전자들이 적은 수면을 취하면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또 실제로는 이제 졸음 운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운전자와 좀비를 합성하여 만든 드론비라는 단어처럼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은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기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주 다수의 시민들의 그 안전마저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버스 기사들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하는데 왜 우리 아빠들은 졸음 운전을 하는 드론비로 불려야 하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드론비에? 뭐 좀비들 좀 많이 있지 그런데 나도 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 좋지는 않지만도 그게 또 현실인데 또 어떡합니까?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밤 9시 40분에 출발한 버스는 11시가 다 돼서야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아빠의 잘 권리, 쉴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가 지켜줄까요? 최근에 그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죠. 봉평 터널에서는 관광버스가 6중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50대 부부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2월 28일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의 운전사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에 최소 10분 이상을 쉬어야 하고요.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15분 이상을 쉬어야 되고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외 고속버스들은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 기록증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교통체증 등으로 1시간 연장 운행을 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버스 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간은 마지막 운행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난 후로 정했는데요. 퇴근 후에 연속해서 8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16시간은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어서 문제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영 변호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 법에서는 쉬라고 하고 이 법에서는 근무하라고 하고 왜 나라에서는 혼란을 주는 걸까요? 박윤정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신청 478건 가운데 129건, 26.5%의 가량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 중 28.1%가 특례업종 종사자이며 이 중에서도 버스, 택시 등 육상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과로사 비율이 전체 업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만큼 버스 등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특례 제도에 대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정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7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특례업종을 축소해서 10개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운수업의 경우에는 유지를 하되 노선버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례업종이라 할지라도 연장 근로시간 상한을 두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행히 버스기사의 권리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는 계속 마련되고 있지만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대충 뭐 한 6시에 6시부터 한다 하면은 보통 한 15시간, 16시간 일이 안 되겠어요? 근로기준법은 법에만 존재하는 거지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대로 하면은 회사 운행 못 합니다. 예? 저거 유리하면은 또 근로기준법 따지고 불리하면은 뭐 특성상, 직종 특성상 이거는 뭐 예외 업종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뭐 졸음운전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알려져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과도한 노동이 원천적으로 규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버스 사업주들이 적자라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적게 써서 버스 노동자들에게 과다 노동시키고 있는 것을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 다른 버스 기사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힘든 경우는 아마 2-3시간씩 운행하면서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심하게는 뭐 휴식 시간 없을 정도로 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없을 정도로 밥 못 먹고 돌고 다닌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계 기관들끼리 서로 상의가 돼서 또는 더 회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 서로 상의가 돼서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졸음운전하게 되는 요인은 아무래도 수면 부족에 따른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일을 하고 그다음 새벽에 또 조가 바뀌게 되면 몇 시간 못 자고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일요일 그때 아침에 제일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좀 개선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기사들도 운전하는데 좀 원활히 할 수도 있고 사고도 또 작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아빠가 졸음운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충분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마음 편하게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아빠가 졸음운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오게 될까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운수업이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운행시간 준수를 위한 기초적인 대책과 법 개정은 작년부터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일일 최대 운전시간이라든가 일주 최대 운전시간과 같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통 안전 교육이라는 게 있긴 한데, 교통 안전 교육은 대개는 차와 관련된 교육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수면 장애가 왜 졸림증을 유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운전기사들이 갖고 있는 불면증이라든지 어떤 수면 호흡 장애가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이제 졸립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료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아빠의 안전을 지키는 건 아빠 한 사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박윤정 노무사님 역시 아빠의 근로환경 개선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특례 업종에 따라 버스 및 화물차 기사 등 운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적 공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고려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기사는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버스 기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휴식 시간 먼저 많이 좀 보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측에서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피로도를 좀 많이 풀어주는, 물론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많은 게 들어간다고 보지만 조금 힘이 들지만 노조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점이 있고요. 잠깐이나마 이렇게 휴게 공간도 조금 더 지금 현재 보면 열악한 상황이 좀 많거든요. 각 회사별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요. 버스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개선점이라는 거는 단지 아니고 휴게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종착지에 가서
딱히 쉴 데가 없습니다. 종점에 가서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누워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뭐 간이 의자, 침대 같은 거 정도만 휴게실을 비치해서 갖다 주신다면은 기사들이 그 피로 푸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버스 운전하시는 분 근로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사업자께서도 직원들 조금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가족이다 생각하고 물론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버스 기사분들의 졸음운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죠? 자, 직업 운전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운전자 본인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음이나 과식, 과로와 같은 이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을 본인이 찾아내서 이 적합하지 않은 습관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운수회사에서도 정책 당국과 함께 뭐 휴식 시간을 고려해서 뭐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휴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과 같은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직업 운전자의 실질적인 졸음 운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졸음 운전 고위험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불면 증상이라든가 수면 무호흡, 또 수면 질환에 대한 검사, 또 진단 치료가 정책 당국과 함께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형 차량의 이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첨단 장치인 차로 이탈 장치라든가 또는 전방 충돌 예방 장치를 장착하는 이런 차량을 확대하는 것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바람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빠 같은 기사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안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걸 8시간 일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고 당연히 빨리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16시간을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막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시고 또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실 걸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졸음 운전도 그렇고 아무래도 버스 회사에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들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오랫동안 그 운전을 하시다 보면 졸음 운전을 또 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회사나 정부에서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버스 기사님들이 졸음운전 하시면은 버스 기사님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시민들도 위험하니까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버스 기사님들이 졸음운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도 17년째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신데 아빠가 졸지 않고 사고 위험 없이 일하실 수 있게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나 나라에서도 그런 쉴 수 있는 법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가족이 모두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빠 화이팅! 버스 기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첫 차가 터미널을 출발한 지 16시간이 지나서야 아빠는 운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때까지 긴장하고 있던 모든 근육들이 갑자기 팍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차 딱 시동 딱 끄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착 가라앉아가지고 당분간 조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멍합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안에 일보 적고 그래가 이제 집에 가는데 또 집에 가면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내 자가용을 몰고 집에 가든지 또 시동 켜고 하면은 또 멍해. 또 운전대만 잡으면 뭐 좀 멍한 기분이 좀 들어. 아빠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죠. 힘들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다 자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가가 내 옆에 같이 자야죠. 내일 또 뭐 일 또 나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해야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향하시는 아빠. 언제쯤 아빠의 하루가 덜 무거워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죠. 이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매일 도로에서 졸음과 싸우는 우리 아빠들.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이 지금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내몰려 있는 이상 시민들 또한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빠가 더 이상 졸음운전을 하는 드롬비가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는 베테랑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아빠, 힘내세요. 제작 이선영, 구성 김세현, 취재 김현회, 정소라, 내레이션 정서현. 지금까지 TBN 창원교통방송에서 제작한 TBN 교통안전 다큐멘터리 우리 아빠는 드롬비, 잠 못 드는 운전자의 하루를 들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